안녕하십니까. 아메리스 파이낸셜 수석부사장 이용돈입니다.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 11월 10일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것은요. 셧다운 종료 기대감에 뉴욕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은 2% 급등했고요. 근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스냅 전액 지급 중단 방침을 유지한다라고 하면서 대부분의 효력 정지 요청을 냈는데 이거와 관련된 소식도 좀 전해드리고요. 미 정부 셧다운 장기화로 항공 대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델타 유나이티드 등 승무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조치까지 취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금값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가 암호화폐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 허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 알아야 할 10가지 주요 이슈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고요. 또 이번 주 주목할 주요 발표 일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P 500 지수가 상원 의원들이 미 역사상 최장 셧다운을 종료할 잠정 합의에 한 걸음 내디딘 후에 상승했습니다. 오늘 S&P 500은 1.3% 올랐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2%,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23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 브로드컴 등 인공지능 관련 주들이 상승을 주도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8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끊으면서 1% 가까이 올랐습니다. 지난주에는 AI 관련 주들의 고평가 우려로 전체 시장이 약세를 보였었죠. 투자자들은 셧다운 종료를 위한 연방 예산법 통과 여부를 계속 주시하고 있는데 상원에서는 절차적 조치가 최소 60표 찬성으로 통과가 일단 됐습니다. 민주당 소속 8명의 의원이 당 지도부와 결을 달리해서 지지했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이 합의안이 통과가 되면 정부는 1월 달까지는 재개가 되고 최근에 대규모 연방 인력 감축 일부가 철회가 됩니다. 또한 향후 공무원 보호 조치가 포함이 되는데 다만 민주당이 요구하는 건강보험 보조금 연장은 포함되지 않았고 12월에 관련 투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하원은 상원의 최종 표결로 법안을 처리해야 하고 하원 의장 마이크 존슨 이번 주 중에 신속히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들의 수도 이동을 촉구했습니다. 셧다운 우려로 인해 소비자 심리는 최근 3년 이상 최저치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연방기관의 주요 경제 지표 발표도 중단됐습니다. 오리온 투자 책임자 팀 홀랜드는 인터뷰에서 투자자들의 AI 고평가 우려와 셧다운 불확실성이 최근 시장 심리를 압박했다며 정부 재개로 세 가지 주요 우려 중 하나는 해소됐다고 얘기했습니다. 한편 지난주 나스닥은 4월 관세 관련 매도 이후 최악의 주간 성적을 기록했고 약 3% 하락했고 S&P 500과 다우도 1% 이상 떨어졌었습니다. 세액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셧다운 사태 속에서도 저소득층 식품 보조 제도인 이 스냅 급여를 전액 지급하라는 법원 명령에 반발하며 대법원에 효력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이 보스턴 제1순회 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의 전액 지급 명령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요청을 두 번째로 기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부는 의회가 셧다운 이후 예산을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냅을 포함한 연방정부 프로그램 자금을 집행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정부가 한 달 가까이 아무런 준비 없이 지급을 지연시켰고 이는 정부 책임이라며 명령을 유지했습니다. 행정부는 오늘 오전 대부분에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오후 4시까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농무부가 각 주정부에 이미 지급된 전액 스냅 급여를 되돌리지 않으면 재정 제재를 가하겠다고 통보한 지침의 효력을 중단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정부들은 이미 지급된 급여를 회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0월 24일 의회가 셧다운 이후 예산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1월 스냅 급여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혀서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셧다운 기간 중 급여 전액 지급 관행을 뒤집었습니다. 자, 한편 상원은 오늘 정부 기능을 1월까지 임시 재개하고 스냅 예산을 내년 9월까지 보장하는 양당 합의안의 첫 절차를 통과시켰고요. 향후 하원 표결을 거쳐 정부 업무 일부가 조기 정상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몇몇 언론에서는 완전히 정상화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아직 갈 길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 정부 셧다운 장기화로 항공 대혼란이 일고 있지요. 최장기 정부 셧다운이 이어지면서 전국 항공 운항 차질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항공 관제사 인력 부족이 심각해지자 주요 항공사들이 승무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며 운항 정상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항공정보업체에 따르면 오늘까지 미국 내 전체 운항 예정편 2만 5,733편 중에 약 1,432편이 취소가 됐고 주말 동안에는 약 4,519개가 취소가 되고 18,500편 이상이 지연이 됐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하루에만 2,631편이 취소되어서 이는 2024년 1월 이후 네 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이번 셧다운 사태로 미국 내 항공 운항 체계는 사실상 마비 수준에 이르렀고 항공업계 전반에 큰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금값 잠깐 보겠습니다. 금값이 2% 상승하며 2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현물 금은 아운스당 4,080.09달러로
12월에 인도할 금 선물은 4,08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약한 경제 지표와 소비자 심리 하락, 셧다운 장기화 우려로 연준의 12월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진 것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달러 지수도 0.1% 하락하며 해외 투자자들의 금 매수를 지원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약 65%로 보고 있으며 금은 낮은 금리와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안전 자산으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암호화폐와 관련된 뉴스가 나왔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암호화폐를 주택담보대출 자산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주택금융청 FHFA는 페니메와 프레드맥에 암호화폐를 담보평가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출 신청자가 기존 주식 투자 자산처럼 암호화폐를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연방주택금융청은 이 지시가 미국을 세계 암호화폐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과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와이오밍 공화당 상원의원은 해당 지시를 법제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한편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암호화폐 변동성으로 인한 주택대출 시장에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Top 10 Things to Watch in the Stock Market on Day입니다. 10가지 주요 이슈입니다. 자, 첫 번째는 S&P 500 상승 출발과 관련된 얘기고요. 경부 셧다운 종료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두 번째, 엔비디아 주가가 반등했는데요. 엔비디아 주가는 지난주 7% 하락하며 시가총액 5조 달러 아래로 내려갔지만 오늘 3% 이상 상승 중입니다. 시티그룹은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210달러에서 220달러로 상향 조정했는데 엔비디아는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TSMC 성장 둔화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엔비디아 칩을 생산하는 대만의 TSMC의 10월 매출 증가율이 18개월 만에 가장 느린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연간 목표 달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번째는 파이자하고 노보노디스크 인수전 종료 얘기입니다. 제약사 파이자와 덴마크의 노보노디스크가 벌이던 비만 치료제 개발사 메트세라 인수전이 파이자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파이자는 지난 금요일 밤 10 빌리언, 즉 100억 달러 규모의 인수 제안을 수용받으면서 노보와 일라이릴리가 주도하는 GLP-1 비만 치료제 시장 진입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라이릴리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투자 등급을 보유에서 매수로 상향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886달러에서 1104달러로 인상했는데 이는 메디케어하고 메디케이드에서 비만 치료제 급여 확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주가는 7% 이상 올랐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브리스톨 마이어스 평가 하향 소식입니다. 이 월스트리트는 2024년에 FDA의 승인을 받은 신약 코벤파이, 즉 조현병 치료제에 대한 조기 포기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톨 마이어스의 목표 주가를 66달러에서 64달러로 하향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일루미나 전망 상향입니다. 생명공학주 일루미나의 목표 주가를 185달러에서 195달러로 상향했습니다. 여덟 번째로 캐노코드는 지머 바이오메트의 목표 주가를 101달러에서 93달러로 하향했습니다. 최근 분기 매우 부진했고 회사가 향후 실적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조정했기 때문이라고 하는군요. 투자 의견은 보유입니다. 자, 도이치뱅크가 온라인 스포츠 베팅과 판타지 스포츠 플랫폼 회사죠. 드래프트 킹스의 목표 주가를 37달러에서 33달러로 하향 조정했고 또 투자은행 겸 증권사인 스티펠은 50달러에서 46달러로 역시 하향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 소매주에 대한 엇갈린 전망인데요. JP모건은 월머트의 목표 주가를 상향했고 반면에 타겟은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로스와 홈디포의 목표 주가도 인하했습니다. 즉 소비 관련주는 여전히 어려운 영업 환경에 직면해 있다. 이 네 개 주요 리테일러는 모두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주목할 주요 발표 일정입니다. 자, 일단 오늘은요, 장 마감 후에 영화와 미디어 제작사인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하고 GPU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회사인 코어위브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 CEO인 워렌 버핏이 주주한테 보낸 서한이 공개가 됩니다. 목요일에는요, 디즈니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목요일에 발표가 되는데 발표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 확실한 모릅니다만 이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매주 발표되는 경제 지표인데요. 미 노동시장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죠. 증가하면 경기 둔화 신호고 감소하면 경기 호전 신호로 해석이 되는 거고요. 또 목요일에는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 이제는 많이 익숙하시죠? CPI, Consumer Price Index가 발표되는데 소비자가 구매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인플레이션 수준을 파악하고 연준의 금리 정책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10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가 되는데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죠. 원래 CPI보다 선행 지표로 사용이 되고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공급망 문제를 반영합니다. 이상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를 마칩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